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까지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한 층을 홀로 사용하며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병원 측에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이 오시거나 그러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그런 메모 같은 게 아무것도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영어 사업에 자문만 해줬다는 해명과 달리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전지 사업을 테마로 WFM의 주가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살인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경찰 조사에는 꾸준히 응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춘재의 호기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시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질문에는 궁금하면 해보라고까지 말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중형급으로 몸집이 커진 태풍 타파는 내일 밤 부산 부근을 스치듯 지나가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제주에는 최대 60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웨이 시작합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제주 먼바다 턱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녁엔 부산 앞바다를 스치듯 통과하는데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해 유독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인명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입니다. 시속 20km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타파의 모습입니다. 중형급으로 몸집이 커진 탓에 우리나라는 빠르게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 태풍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초속 37m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타파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해 3만 가구가 정전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타파는 내일 새벽 제주 앞바다와 남해 부근에 접근합니다. 이후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산 앞바다를 바짝부터 지나고 모레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사이 제주에는 최대 600mm, 영남과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전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가 1차적으로 21일경에 영향을 주겠고 이후 태풍에 동반된 직접적인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22일과 23일에 2차적인 강한 비구름대. 돼지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 타주농가 2곳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태풍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처분 매물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오염원이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축사 내부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은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고 되도록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업체의 주가 동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주가가 안 오르냐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조 장관 일가가 투자처의 경영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집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가 투자한 업체나 관련 정보를 자신도 아내도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펀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한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화 제처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코링크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WFM의 내부 관계자 진술은 다릅니다. 검찰은 WFM 내부 관계자에게서 정 교수가 배터리 사업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다그치며 자주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WFM의 영어 교육 사업에 자문만 해줬다는 정경심 교수가 배터리 사업 매출을 다그친 건 기존 해명과 달리 경영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이 WFM 관계자는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전화는 지난해 초부터 여러 차례 걸려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자기 명의로 된 WFM 주식이 없지만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부인을 통해 WFM 주식 11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명 보유한 주식값이 떨어지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검찰은 어제 익성이라는 회사와 그 자회사 IFM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에 투자금이 들어간 업체들입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익성과 코스닥 상장사 WFM 사이에 IFM을 활용해 2차 전지사업 테마주로 주가를 띄우려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걸로 추정됩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총괄 대표였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PE와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주고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익성은 지난 2017년 6월 2차 전지 기술업체 IFM을 자회사로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이 발표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후 코링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영어 교육업체 WFM을 인수해 2차 전지 관련 회사로 탈바꿈시킵니다. IFM과 WFM 두 회사는 임직원 상당수가 중복되는 사실상 같은 회사였습니다. 검찰은 WFM의 2차 전지 사업 실적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는 작전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주당 3,000원대였던 WFM 주가는 이듬해 2월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이 치밀하게 준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가 조작 전문 검사와 금융감독원 인력을 수사단에 합류시켰습니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는 사실관계는 공식적 형사 절차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SNS 입장을 밝히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채널A가 정 교수가 추석 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층을 홀로 사용하며 병원 측에도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 8층 건물에 있는 병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추석 전 찾아와 입원한 곳입니다. 정 교수는 이 병원 7층 병실에 머물렀고 7층 병실에 있었던 환자는 정 교수뿐이었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은 5층이나 6층 병실을 우선 사용합니다. 정 교수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 퇴원하기까지 보안 유지를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입원 사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채널A 취재진에게 정 교수의 내원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메모는 내원 내역이 없거든요. 아무리 지인분들이어도 주민등록번호 다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 받으면 저희가 직접 보게 되고. 정 교수는 퇴원 8일 만인 지난 19일 정상적 수업이 어렵다며 직장인 동양대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입원 경위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병원 전산에는 정 교수의 진료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처음 봤다는 병원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81학번인 정 교수와 같은 해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 교수는 입원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절과 척추 등 정형외과 치료를 주로 하는 이 병원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전산상의 정 교수의 이름과 생일 말고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며 의아해합니다. 만약에 진료를 보셨으면 진료본 기록은 저희가 못 지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기록이 남으셨을 텐데.
이번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린 정 교수가 이 병원을 택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 81학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도 서울대 영문과 81학번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정 교수는 과거에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봤다며 다른 환자와 똑같은 입퇴원과 진료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조 장관의 딸도 서울대 대학원 휴학때 낸 진단서 발급 경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며칠날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는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또 조국 장관과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이번엔 조국 장관 자녀들의 인턴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이 아들과 딸이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했다는 인턴 활동을 두고 허위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검찰이 당시 센터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장관의 은사이자 서울대 동료 교수로 친분이 두텁습니다. 검찰은 한 원장이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이던 2013년 당시 조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가 나간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양식과 확연히 다른 증명서가 인턴 활동도 끝나기 전에 발급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조 장관의 딸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한 원장은 조 장관 청문회 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번 주부터 출근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 근무 중이니까 이제 공식 검찰은 한 원장 소환에 앞서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주말인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이 오히려 민생의 발목을 잡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조 장관 의혹이 조 장관 개인과 가족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여당 다 나서서 그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 아닙니까? 여당의 한국당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선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뜬금없이 원정 출산했다 그래요. 문재인 딸아들, 조국 딸아들, 황교안 대표와 딸아들, 저희 딸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집회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 행진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정치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법안과 예산안에 근거해 민생과 경제를 논하면서 싸워도 싸우십시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야당 대변인이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대통령인 아버지 덕분에 사업상 혜택을 입은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라고 공개 반박을 한 겁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납품해온데 아버지 찬스가 있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여 뒤 문 씨는 SNS를 통해 전 대변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 취업 얘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라며 아버지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더 이상 허위 사실 퍼뜨리지 마시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의 학교가 개인정보를 한국당에 무분별하게 유출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며 그게 잘한 짓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제1야당 대변인이 설전을 벌인 건데 한국당은 야당의 논평에 대통령 아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해관계 충돌에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자숙하길 바랍니다. 문 씨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야당이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 반박했습니다. 항공원에 근무를 했느냐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한 건지 일부 증거만 확대 해석을 하는 식으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는 조국 장관 딸에게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럼 위안부 피해자와 매춘 여성이 같다는 거냐 이렇게 되묻자 류 교수는 궁금하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답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9일 연세대에서 전공 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논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서 매출을 들어가겠죠. 살기가 어려서.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와 같이 보는 것이냐는 여학생의 질문에는 더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나도 족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위안부 피해 문제는 특정 단체가 개입해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존자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화나는 일이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듯이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 교수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강의 중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다음 주 중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춘재 채모를 수거해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이 소식은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용의자의 채모였습니다. 8차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채모가 발견되자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사는 모든 남성의 채모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은 형사들이 채모를 받으러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며 이춘재의 집이 있던 마을도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저도 채모를 뽑아줬고 제가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 채모를 다 뽑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까지 뽑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춘재 역시 채모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8차 사건은 모방범의 소행이었고 채모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이춘재는 자연스레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춘재의 신발 크기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다르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채모 분석을 통해 경찰은 10달 만에 모방범을 잡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국제 소식입니다. 요즘 중국 교실의 풍경입니다.
카메라에 얼굴만 대면 출석 체크가 되고 웃고 울고 하품하는 모습은 이 수업 태도 평가에 활용됩니다. 학생들의 매 순간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즉 AI 카메라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 중국 교실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 건데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로 인증을 받아야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比方说我们今天我7个人到校，第一时间就反映出来，那个打卡我7，未打卡你就表示全部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얼굴만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는 매 초마다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을 담고 교사들은 이를 토대로 수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这个老师跟我人脸识别，我也知道，比如你抬头了几次，你低头几次，还有你是否在玩手机，你是否在那个发呆，是否在那个看别的书。 그러나 감시의 눈이 많아져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얼굴을 카메라에 대기만 하면 본인 확인이 되는 AI 기술은 중국이 독보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일상생활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중국의 AI 얼굴 인식 기술도 성형수술 앞에선 별 도리가 없습니다. 많이 변한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이어서 한수아 기자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21살 여성은 최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굴만 대면 간편하게 끝나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做完以后呢，可能就变化比较大，对人脸识别系统可能就会有点干扰，就识别不了。所以建议以后去做这个身份证让它换一下。 실제로 AI는 성형수술 전 얼굴과 다르다며 승인을 연거푸 거절했습니다. 很开心呢，因为毕竟虽然说识别不出来，办过个身份证就好了。 이에 앞서 지난 1월 신전 우루무치에서는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신분도용 현행범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내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신원 확인을 위해 AI 카메라를 얼굴에 댔는데 인식 실패 메시지가 뜬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염색을 해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정밀한 성형까지는 구별해내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라고 자평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한 뒤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집권 이후 최대 치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볼턴 전 백악관 NSC 보좌관 해임과 함께 선핵 폐기, 후 보상으로 대표되는 리비아 모델 방식을 중단하고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 워싱턴 소식통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등을 다시 올려놓고 비핵화 조치와 주고받는 중간 단계 딜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 대사가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은 중간 딜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거셉니다. 흡연자 8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폐질환에 걸리면서 급기야 월마트에선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미국에서 보고된 중증 폐질환 사례는 530건. 지금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마 유래 성분인 THC와 니코틴을 섞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습니다. It turns out it's a chemical exposure and really a chemical injury to the lungs. We don't know exactly why it's occurring. 해당 성분의 유해성 조사에 나선 미 보건당국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연방 차원에서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내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미국과 별도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와 같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박세리, 소렌스탐 그리고 오초아까지 이름 그 자체가 전설로 통하는 왕년의 골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역 최고의 선수들과 짝을 이뤄 겨뤘는데 마지막엔 과연 누가 웃었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IMF 때 맨발 투혼으로 온 국민의 희망을 안겼던 박세리. 그리고 그녀와 LPGA 정상을 다툰 스웨덴의 소렌스탐. 이후 차세대 여왕으로 군림한 멕시코의 오초아. 세월이 흘러 전설의 골프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현역 최고의 선수들과 짝을 이뤄 필드에 나섰습니다. 박세리는 은퇴한 뒤 손에서 놓았던 골프채가 어색한 듯 멋쩍게 농담도 건넵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 오늘 골프 전설들의 대결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1,5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이곳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비록 실력은 예전만 못해도 수많은 갤러리들은 이들의 동작 하나에도 옛 추억에 잠깁니다. 그때 진짜 누구든지 그 박세리 보면은 참 우러러 봤어. 지금 봐도 여기서 보디 잡았거든, 검색. 맞아요. 네, 그 보디 잡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보디 잡면서 역시 박세리다. 결과는 찰떡궁합을 과시한 소렌스탐과 박성현조의 우승. 오늘 하루 정말 꿈같은 날을 보냈어요. 하루를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졌고 오늘 같은 날이 또 왔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다음을 기약하며 추억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 1억 원은 강원 산골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주말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